안녕하세요. 데터의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짜는 2019년 7월 26일 금요일이고요. 네, 오늘도 똑같이 이번 주 시황 말씀드리고 기사 하나 보고 다음 주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황은 저점 1176원, 고점은 1186.20, 종가가 1184.8원이었습니다. 틀렸죠? 네, 조금씩 이렇게 빗나가요. 그리고 생각보다 롱 심리,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여전히. 네, 아무래도 이 한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라든지 뭐 경제가 좋지 않다, 뭐 수출이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1170원대 위주로 움직이다가 60원대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슬금슬금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쉽게 이 달러 매수 포지션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저런 악재들이 좀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나오고 그런 거에 가뜩이나 좀 취약한 투자 심리에 약간 조금씩 이제 불을 지피면서 달러원 환율 상승을 좀 기름 붓는 그런 모양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전망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 또 북한 비핵화도 뭐 진전이 된다면 결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원화 강세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사실 굉장히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뭐 이게 환율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예고했지만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먼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모두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아베 자민당 결과에 대해서요. 절반의 성공이죠. 아베 입장에서 뭐 당연히 과반 이상 단독 과반은 물론 안 됐지만 네, 그게 안 됐죠. 네. 연립정부가 과반을 이루었고, 네, 그래서 그건 뭐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거를 더 오버해서 좀 개헌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련이 되는 게 아니냐. 네. 그건 좀 위험하게 봤는데 다행히 그건 저지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이 환율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는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 방공 식별구역을 비행하고 독도 상공을 또 들어왔다가 나가는 바람에 이것이 이슈가 됐었지만 환율에 영향이 없었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벤트는 맞잖아요. 이것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한국한테 질문을 던진 것이다, 아니면은 뭐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의도가 뭐였는지 러시아는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환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재료로 작용을 해서 결국 달러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이게 뭐 경기도 좋고 평화 모드에서는 뭐 이런 이벤트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좀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네. 그리고 좀 계속 이제 위험 회피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자꾸 안 좋게 해석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그리고 갑자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네, 바로 그 다음 날에 네. 이루어졌죠. 그리고 어떤 일본의 반응들. 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그런 게 저희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의 어떤 파워 게임 같은 어떤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정치적 셈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있는 것 같고. 이게 지정학적으로 실제적인 위협으로 발전할 거라고 전혀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죠. 네, 전혀 생각 안 하지만, 딱히 이걸 오바해서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 해석을 하고 이게 판이 깔렸고 각자 내 펜 있고 패를 슬쩍슬쩍 던져보는 중인데
이 패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금융시장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 일 없이 끝날 것 같지만 또 뭐 누가 갑자기 헷가닥 돌아가지고 뭐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은 네. 큰일이 날 수도 물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다들 약간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하게 유럽중앙은행 ECB에서는 금리를 사실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동결을 하고 앞으로 뭐 유로존의 경기가 침체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시장의 기대와는 상반된 괜찮아, 금리를 안 내려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ECB의 드라기 총재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약간 영향이 있었죠. 네, 제가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이 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시장이 항상 좀 앞서가거든요. 앞서가고 약간 징징대는 거죠. 네, 좀 더 네. 오버하고 네. 좀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한번 방향을 잡으면 네. 항상 시장이 선반영하는데 이렇게 약간 엇박자가 나버리면 이거 자체가 사실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아무 기대 없이 똑같은 멘트를 했으면 네. 반대로 반응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 시장이 워낙 쏠려 있어요. 그 맞아요. 기대감이. 네. 금리나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ECB가 약간 그렇게 호기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완화기 맞아요. 유지할 네. 거고 이번에 동결했고 다음에 우리는 이거보다 더 낮은 금리로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 완화 기조를 그동안 했던 걸 유지, 혹은 지금 이런 금리나 전망이 만연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비둘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코멘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비둘기적이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했다. 네. 그 과한 거에서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니 네. 이거 너무 오버했나? 오버했나? 이거 아닌가? 오버했죠. 오버했죠. 네. 근데 그 오버했 유로 달러 1.11이 오버죠, 뭐. 그 오버입니다. 오버죠. 네. 많이 오버했어요. 많이 오버했어요. 그거 못 맞춰준다고 징징거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작용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또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치고. 네. 참 이런 게 제일 우려가 돼요. 네. 네. 그래서 또 참 정말 별일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또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또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고, 반면에 미국은 좀 더 기존보다 경제 성장률이 오를 거다라고 바꿔버리는 바람에 약간 그것도 달러 강세 재료가 됐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달러 원 환율은 저희가 좀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기면서 네, 약간 상승하는 10원 정도 올랐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자꾸 좀 틀리고 있지만 민망해요. 민망하고 하지만 뭐 저희는 뭐 그런 거를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근데 시장은 항상 네, 뭐 배워가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저희만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네.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이번 주 기사는 뭔가요? 네, 그럼 이번 주 기사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말씀드리면 연합 인포맥스 기사고요. 전문가들 ECB처럼 페드에도 좌절감 느낄 것, 근거는,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참 저희 둘 다 이제 좀 항상 원화 강세와 어떤 경기 반등을 항상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이런 거 우려스러운 이벤트예요. 맞습니다. 네. 이 기사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들 기대만큼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이코노미스트랑 딜러들 인터뷰를 주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실어놨더라고요. 시장이 50bp 인하할 수 있다고 기대한 거 아닐 거야. 개 오바다 이거죠. 개 오바야. 안 해 그렇게. 네. 그냥 미국 괜찮아. 미국 괜찮아. 아직 괜찮아. 네. 최근에 나온 지표 봐. 괜찮잖아. 이런 내용의 기사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첫 문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대해서 시장이 좌절을 맛볼 것으로 진단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무슨 기대를 했길래 좌절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일단 시장의 현재 기대는 이거죠. 25bp 인하는 할 것이고 50bp는 하겠다는 사람이 40%까지 예상이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20% 이내로 축소가 되긴 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또 ECB,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약간 매파적인 모습, 충분히 비둘기파적이지 않은 뉘앙스를 펼쳤기 때문에 연준도 그거를 따라갈 것이다. 네, 이런 연준도 그렇게 막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또 동의할 수가 없죠. 참 한결같아요. 네. 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연준이 우려하는 건 미국이 아니에요. 연준은 어쨌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걱정을 하는 거고, 미국은 조금 좋지만 다른 데는 다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라도 그것이 이제 역류가 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경제를 하향시킬 위험이 있으니까, 저도 뭐 100% 확신한다거나 거의 70% 정도 50bp 인하를 전망하는 건 이제 아니고요. 네. 아마 25bp를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반 정도는 50bp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으로 약간 수정을 해서 개오바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개오바라고 했는데 제가 개오바 지금 해볼게요. 네. 아니, 중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한일 간에 이렇게 무역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유럽은 못 내리죠. 왜냐하면 이미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걸 어떻게 더 내립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연준이 내려야 된다. 이런 기류가 없을까요? 라는 차원입니다.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던, 네. 그때 패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수그러든, 약간 한 50% 수그러든. 과연 안 할까요? 정도로. 네, 근데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하는 거고, 괜찮아요. 네. 줄 데 없다고 안 하죠. 아직 안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일단 25bp로 갈 것 같다. 베이비 스텝을 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확실히 좀 그런 쪽으로는 가고 있어요. 25bp가 일단 하고, 그건 기정사실로 다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5bp 인하를 해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고. 네. 그거보다도 그 후에 이제 총재 기자회견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죠. 의사과. 네. 요 기사에도 이제 나왔지만, 혼재한 그 경제 지표 내용, 어떤 거는 별로 안 좋고, 어떤 거는 괜찮고. 그렇죠. 또 최근에 공교롭게 요즘 나오고 있는 그 미국 그 주요 경제 지표가 나쁘지가 않아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나오던 수준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시작한 금리 인하 기조가 한 번에 바뀔 거라고 또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면서 움직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림 상황. 그렇죠. 네. 금리 인상 주기가 있고 인하 주기가 있고, 네. 지금은 어떤 미니 인하 주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게 불과 이제 6월 초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네. 그리고 파이언 의장의 그동안의 어떤 의회 증언이나 의사록 같은 거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미중 무역 분쟁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맞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점증시킨다. 네.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없으면 당연히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동안도. 맞습니다. 여전히 지금 어느 정도의 상승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꺾였던 게 미국 경제 지표가 한쪽이 안 좋아서 아니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큰 어떤 전쟁의 과정, 네. 전쟁의 모습이 그 앞날이 너무 불확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차를 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먼저 약을 먹는 거거든요. 네. 약을 먹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네. 한 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약을 아침, 점심, 저녁 먹다가 아침에 먹고 좀 괜찮아지면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아침, 점심 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많이 안 아프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내린다. 네. 금리를 내려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언제 먹을지는 파월 의장의 그렇죠. 기자회견이 기자회견, 그리고 추후에 이제 또 나올, 바로 또 그 FOMC 이후에 또 그 고용지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좀 보면서 차분히 좀 대응을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1회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1회에 그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아까 ECB 그 유럽 중앙 은행의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시장이 상당히 오버하고 있는 상태라 충분히 완화적인 입장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계기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막 쏟아진다거나 네네. 되돌림, 달러 약세에 대한 되돌림을 막 하면서 네. 좀 변동성이 커질까봐 그게 우려가 되긴 하는데 네. 그거 역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또 보면은 계속 올랐어요. 네, 올랐죠. 쭉 오르고 지금 이제 2019년 가장 상단이 한 98.3, 네. 뭐 2.3 이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이제 97.9 정도까지 왔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뭐 위에 이제 저항선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25bp 인하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팍 달러가 튄다 뭐 그렇게 생각은 또 별로 안 들어요. 안 네. 들고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네, 많이 때문에. 올라온 상태에 네. 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지금 뭘 반영하고 있냐. 일단 25bp 인하를 반영하고 있고, 요 다음에 대해서는 한번 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네.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 근데 같은데. 그게 이미 지금 반영이 막 또 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또 계속 되고 있었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요거보다는 좀 더 비둘기, 제가 예전에 옐런은 열들기라고 부르고 파월은 월들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월들기 나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달러 인덱스, 달러원은 좀 더 하락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다. 이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일단 25bp는 내릴 것 같고 네. 그 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역으로 조금 호기시할까봐 좀 두려워하는 게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막판에 쏠리고 네, 있죠. 지금 이제 어제 22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호기시하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멘트 안 할 것 같고. 네. 오히려 좀 그 도비시하게 좀 더 완화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아직 그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큰 네. 그림에서 비춰보면 네. 해결되고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지금 미국 그 주식시장이 연일 이제 10분점을 갱신하면서 밸류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차익실현이 나올 때가 됐다. 네. 너무 올랐다. 네, 너무 올랐다. 차익실현 나올 때 됐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만약에 여기서 유동성을 더 풀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 급락 조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시장의 어떤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자신의 멘트로 오히려 부추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기시하게 할 이유는 지금은 전혀 없다. 호기시는 매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매파적이라는 거는 이제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보다는 이제 그 반대의 성향은 이제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앞으로 돈을 더 풀진 않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전망입니다. 저는 그거는 제로라고 봅니다. 자, 다음 주 전망 오늘 1184.8원에 마무리가 되는데, 네, 저는 오늘 GDP, 미국 GDP가 오늘 밤에 나오기거든요. 뭐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이 아마 GDP 나온 다음일 것 같은데, GDP가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가 좀 더 강세를 보이면 상단은 1195원까지 보고, 근데 하단은 이번에 약간 너무 워낙 이벤트가 많아서 하단 1165원으로 보고, GDP가 잘 나오고 다음 주 초반에는 이제 GDP 잘 나온 걸로 높은 수준 유지하겠지만, 한국은 어쨌든 뭐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서 상단이 막히고, 그리고 FOMC 결과로 급락하는 그런 장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1180원대 유지하다가 70원대 생략하고 60원대를 가봅시다. 네, 그렇게 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본인 얘기하고도 지금 약간 쫄리는 듯한 웃음이 쫄리죠. 저는 이제 다음 주 이벤트 정말 많네요. 정말 많네. 진짜 미중 무역 협상 8월 1일에 한답니다. 네. 만나서. 맞아. 네. 공교롭게 FOMC 또 그거 발표한 날. 발표하고 나서 바로 네. 하죠. 저는 상단은 같아요. 1195에서 맡길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한 1173원? 네. 1173원 정도? 70원대 초반에서 일단은 그 멈추지 않을까. 주 초반은 조금 오르는 모양새로 가다가 네. 수요일, 그게 8월 1일이 목요일 새벽입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죠? 네, 네. 수요일까지는 80원대 중후반, 90원 초반에까지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그 이후에 FOMC 대기 장세, 그리고 FOMC 결과 나오면서 도비시아 멘트로
쫙 차익 실현 나오는 쫙. 아름다운 하락세. 아름다운 하락세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쫓겨나신 엄마 오실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휴가철이고 저희가 못 만나기 때문에 네, 뭐 둘 중에 한 명만 해서 올리는 걸로 해보겠고 어쨌든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회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 의견이고요.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